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80시간으로 명령하는 것이 약간 국룰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500시간을 채워서 명령하는 경우라면 아마 그분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실 정도의 흉악범이실 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범죄 처벌보다 무서운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부가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네, 의뢰인 중 어떤 분께서는 벌금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내도 좋으니까 신상정보 공개 명령만 어떻게 막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벌금, 집행유예 선고 등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보완처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5가지 보완처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보완처분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모든 성범죄가 신상정보 등록이 된다고 헷갈려하고 계세요. 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통신매체 음란죄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뒤에 설명드릴 공개고지 명령, 수간이수 명령 등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신상정보 등록은 검사의 청구 없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보완처분입니다. 신상정보라면 어떤 것들이 등록이 되는 건가요? 신상정보에는 범죄자의 성명, 성범죄 경력, 직장 등의 주소지, 주소, 실거주지, 사진, 연락처, 성범죄 전과 사실 등 다양한 정보들이 등록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나서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매년 한 번씩 경찰관서에 출석해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은 수사기관 정보상 등록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찾아볼 수 있는 성범죄자 이알림 같은 곳에 뜨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평생 경찰서에 출석해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나요? 받은 형에 따라 다릅니다. 선포법 제45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형이 벌금형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동안, 징역 3년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는 15년, 징역 10년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는 20년, 징역 10년 초과된 경우로는 30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위반한 경우 성폭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이 받게 되는데요. 보통 벌금 수백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도 10년씩이나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하고 절차까지 위반한다면 추가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처분이네요.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이게 핵심이죠. 검사가 성범죄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한다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벌금형으로 예상되지만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로 막아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 만전을 다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로 입건되신 분들께서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하신 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보완처분이 있을까요? 공개고지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분들께서도 가장 걱정 많이 하는 보완처분 중 하나인데요. 방금 신상정보 등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는데 등록된 신상정보는 공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면 이제 공개고지 명령이 문제가 됩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반드시 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처분하는 것일까요? 이건 검사 처분이 아니고요. 검사가 보통 기소할 때 이제 구형을 할 때 같이 붙여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신상정보 공개 등이 공개고지가 안 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면제를 요청하는 등 조력을 할 수 있는 것이 맞죠? 네, 실제로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공개고지를 피하기 위해서 사정들을 잘 설명하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되면 무조건 하는 것이고 그 등록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것이네요. 그 다음 보완처분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강 이수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500시간 이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하는 건데요. 제가 받아본 판결들을 보면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40시간 정도 이내로도 명령을 하시고요.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80시간으로 명령하는 것이 약간 국룰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500시간을 채워서 명령하는 경우라면 아마 그분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실 정도의 흉악범이실 거로 보입니다. 또 어떤 보완처분이 있을까요? 취업 제한 명령이 있습니다. 취업 제한은 모든 기업으로의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 청소년, 장애인과 관련 기관, 교육시설 등의 취업이 제한되는 겁니다. 재직 중이었으면
바로 해임되죠. 네네. 직업 특성상 유관기관으로 취업만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사실상 실형보다 더 아, 그렇죠. 무서운 처분이죠. 이런 또 취업 제한 같은 게 거의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제 취업 제한의 대상으로 의료인이 돼 있는데 네. 의료인이 이거 받으면 의료기관에 취업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개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취업 제한 기간 동안 수익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5번째 보완 처분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그 유명한 전자발찌입니다. 전자발찌 부착에 관련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전자장치 부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전자발찌는 어느 정도로 중대한 성범죄의 경우 부착하는 걸까요? 전자발찌 부착의 경우에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형 선고를 받은 자가 형 집행 종료 후 10년 내 재범한 겁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력이 있는데 또 했으면 또 다시 전자발찌는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2회 이상 성범죄로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발찌 차셔야 됩니다. 네. 신체 또는 장애인 분들을 성범죄로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정리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고 벌금형도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최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